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고려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고려가요 서경별곡입니다. 서경은 바로 평양이죠. 아마 대동강가의 어떤 이별의 이야기인데요. 자, 서경별곡이라는 노래도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여인의 사랑 이야기, 사랑하기에 아픈 여인의 마음. 자,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이별입니다. 많은 이별은 아픕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이라면 더 아프겠죠. 천년을 외롭게 살아도 변치 않겠다는 적극적이면서도 애달픈 고려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고려가요 서경별곡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경의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탑꼰대 아들과 탑꼰대 쇼생경 고의 말은 여힘으론 아들과 여힘으론 질삼배 발이시고 괴실한데 아들과 괴실한데 우러곰 존디노이다.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바회에 드신달 기니딴 아들과 기니딴 그슬이까 저문해를 아들과 저문해를 외오곰 여신달 신이딴 아들과 신이딴 그슬이까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너분지 몰라서 베네어 아들과 베네어 노한다 사공아 네가시 아들과 네가시 넘난지 몰라서 열배의 아들과 열배의 연전다 사공아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건너편 고들려. 자, 서경별곡. 자, 서경은 평양이라 했죠. 그 평양의 노래. 아마 당시 평양에 유행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서경의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자, 서경은 평양. 아마 두 사람의 사랑의 장소겠죠. 자, 서울이 말하는 서울이지만은 자, 서경이 옛날엔 고려시대 때는 서경 개성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자, 서경이 만약에요 아들과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과 계속 나오는데요. 그냥 사실은 없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만약에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이래서는 재미없죠. 서경이 아들과가 들어가고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하니까 좀 색다르죠. 그래서 아들과를 넣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을 조흥구라 합니다. 자, 운율을 맞추고 또 흥을 돋구는 구절입니다. 뒤에 보면 난한도 역시 조흥구에 해당됩니다. 자, 반복과 이 시는 반복과 또 조흥구 그 다음에 후렴을 통한 운율을 형성합니다. 서경이 반복이 되고 조흥구가 들어가고 뒤에 보면 뒤에 보면 또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자, 위 도령성 다링들이 이게 바로 후렴구죠.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자, 후렴구 역할에 대해서는 뒤에 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도령성 다링들이는 아마 북소리 성어로 생각됩니다. 자, 이 시의 고려가요 서경별곡 내용은 좀 슬프잖아요. 근데 후렴구는 굉장히 경쾌한 운율입니다. 자, 반복되면서 운율감 형성되고 또 이게 반복되면서도 형태적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자, 닭꼰대 아들과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자, 닭꼰대는 세로 닭건이죠. 중소한 아들간 앞에서 좋은 거라 했죠. 지금부터는 아들간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자, 소성경 고의 말은 소성경 작은 서울 고의 말은 자, 고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합니다마는 자, 새로 닦은 서경을 사랑하지만은 자, 이 소성경은 어떤 장소냐면은 두 사람의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죠. 자, 고의 말은 여기서 이 소성경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서경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 있죠. 자, 이런 문제는 또 아마 서정주의 추천사와 또 연결시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후렴구고요. 여해물은 아들과 여해물은 질삼배 발이시고 여해물은 이별하기보다는 자,
나는 님과 이별하기보다는 길삼배 버리시고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길삼배인데 길삼배는 생업이겠죠. 배를 짜고 이런 일입니다. 자, 여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인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버린다. 자, 버리고라도 이별하기보다는 내게 중요한 것을 버리고라도 내게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국 당신을 그만큼 사랑한다. 적극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하고 또 가시리하고 또 김소월의 진달래꽃하고 또 비교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괴실한데 아들과 괴실한데 우르곰 존니나이다. 괴다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따르렵니다. 그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임을 따르려는 하소연, 이별의 거부와 연모의 성이 나타납니다. 이 고려가요 서경벌교의 화자는 여성으로 보는 게 좋겠죠.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바해야 되신다. 구슬은 우리 보석, 옛날에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구슬은 냅니다. 그죠? 사랑의 어떤 주체인데 임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자, 바위에 떨어진들. 자, 기니딴 아들과 기니딴 거처리가 나남. 자, 나남도요 아들과 같이 좋은 겁니다. 기니딴은 끈이야. 저 구슬을 하면 끈에 묶어놓은 모양이죠.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안 떨어진다. 이 끈은 바로 임을 향한 나의 사랑이 되겠죠. 구슬이나 끈 이런 것들은 임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또 한번 볼까요?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의문형으로 강조하는 게 서리법이죠. 그 임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자, 나나는 아들과 함께 좋은 거고요. 자, 점은해를 아들과 점은해를 외오검 여신다. 점은해는 천년이죠. 천년은 아마 천년 동안 나는 임과 헤어져 있었다. 자, 외오검 여신들은 홀로 살아간다. 아마 천년 동안 버려져 있으면 성질나서라도 다른 것을 생각하겠죠. 자, 신이딴 그처리니까 신이야. 신은 믿음이야죠. 임에 대한 믿음은 끊어질 수 없다. 서리법이죠. 자, 이 부분은 또 남성 화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땐 또 보기가 제시되어야 되겠죠. 자,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다짐이고요.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너분지 몰랐어. 자, 대동강은 이별을 뜻하죠. 이별, 단절, 분리의 공간입니다. 대동강 이쪽, 저쪽과 나누어지잖아요. 넓은지 몰랐어. 자, 대동강이 넓다. 대동강이 넓으니까 임관회하고 거리감이 멀다. 이런 뜻이죠. 넓은지는 임과의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배내어 아들과 배내어 노한다 사공아. 자, 배를 놓았느냐? 과거에 니은다 요런 것들은 의문형 의미로 쓰였습니다.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가 내어 놓은 배에 내 이님이 타고 갔다. 그래서 사공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자, 내가시 넘난지 몰라서 내가시는 사공 너의 아내입니다. 그죠? 그 사공에 대한 원망을 네 색시가 우리 내 사랑하는 임하고 바람 날 거다. 험담을 하는 거죠. 넘난지는 바람난지 음란한지 몰라서 너희 가시 씨름의 큰 줄 몰라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사공에 대한 원망이죠. 네 가시가 음란한지 바람난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이 나쁜 사공아 이런 뜻이겠죠. 자, 널배의 아들과 널배에 연진다 사공아. 널배에는 떠나가는 배에 가는 배에 연전다. 얹었느냐 태웠느냐 사공아. 자, 사공은 애꿎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건너편 고절. 건너편 고절은 누구겠습니까? 여자겠죠. 아마 이 여자는 내 임을 낚아간 사람이니까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배 타들면 끝골이다.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여자를 배 타들면서 만날 것이다. 배를 타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나는 잊히지 않겠나. 그래서 화자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자, 사공 너의 아내와 바람날 것이다.
이런 뜻도 담겨 있죠. 그래서 원망이 됩니다. 자, 다른 여자를 사귈 것이라는 거죠. 자, 떠나는 임을 향한 불안감. 자, 사공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 화자로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가 요거요. 적극적인 사랑, 또 여성적이고 남녀 상렬지사에 해당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조선은 이제 유교를 중시해 놓기에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천하게 생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즐기는 가사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가사다. 이래서 남녀 상렬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려가요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제는 이별의 정한. 자, 특징은 3음보 332조의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복과 조홍구 또 후렴구 규칙적인 문장구조의 배열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는 정석과 유경과 같은데요. 아마 당시에 이 부분이 유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전되는 결과 우리 문자가 없었잖아요. 익제난고 소학부 이제는 익제난고 소학부의 한역가는 정하지만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구전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익제난고 소학부의 한역가가 전합니다. 자, 서리적 표현과 상징적 시어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공간적 배경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표출했다. 대동강가 또 대동강가 그 다음에 넓이를 통해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자인데요. 사랑하는 임과 이별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임에게 사랑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이미 다른 여자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될 것을 가서 머리채를 집어 뜯고 얘기 아니고 내 사랑을 좀 생각해도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윗글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소성경은 삶의 공간이자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죠. 질3배 버리고는 임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일 버리고 네 따라갈게. 구설은 임에 대한 내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자, 내 가시 넘난지 몰라서 화자의 불안한 마음이 드러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네 가시가 바람났다, 음란하다. 그걸 몰라서 네가 내 사랑한 사람을 데리고 갔나? 그 사공을 원망하는 마음이죠. 대동강 건너편 고전 질투의 대상이죠.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고요.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는 구슬과 끈을 통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1년에는 임과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2년에서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고요. 또 2년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임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죠. 3년에서는 임과의 단절감을 드러내는 공간이 나타난다. 대동강이 넓다고 나타나 있죠. 3년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고 있다. 사실은 임을 미워해야 되는데 사공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죠. 보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선언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베네어 아들과 베네어 놓았는 사공아. 내가시 아들과 내가시 넘는지 몰라서 열배 아들과 열배 연전다 사공아.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배 타들면 아들과 배 타들면 걷고리이다. 자, 화자는 이미 다른 여성을 만날 것을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임에 대한 애달픈 사랑, 사공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기 부분과 다른 부분의 의도상 차이는 어떠한지 말해보자인데요. 자, 구슬이 더해 드신들 신이야 이한데 못하네요. 그슬이니까 나란. 자, 이 부분입니다. 화자는 적극적인 여인으로 임을 태워준 사공까지 원망하고 있죠. 자, 그러나 보기는 임과 사랑의 영원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방식을 비교해보자인데요.
자, 이 시는 아주 유명한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자, 비겐 강언덕에 풀빛도 고운데 인번에는 남포에는 걸핏하면 슬픈 노래가 대동강 저물 것 언제나 마르랴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에 보태는데 자, 대동강가에서 이별의 어떤 슬픔입니다. 대조에서 이별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정서를 대조해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는 명시입니다. 정지상의 송인이고요. 모두 대동강가의 이별의 상황이고 서경별곡은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고요. 송인은 이별의 상황과 대조되는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들어있네요. 자,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는 또 달뜨자 배 떠나니 인제 가면 언제 오리 만경창파에 가는 듯 돌아옴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밤중에 지국청 소리에 끓는 듯 하여라. 지금 아마 이미 떠나가니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새 소리를 들으니까 내 가슴이 내 창자가 끊어진다. 그 청각적인 심상을 활용해서 애끓는 심정을 노래했죠. 윗글과 보기 모두 밝음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아니죠. 윗글과 보기 모두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다른 사물에 견주어 표현했다. 서경별곡에는 끈 구절이 나타나지만 위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내면적 고통의 심화를 드러내고 있다. 바로 지국청 소리에 애가 끓고 있죠. 윗글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데 비해 보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윗글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독백을 통해 보기에서는 과거의 상황에 대한 회상을 통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 보기도 현재의 이별의 상황입니다. 지금 배 타고 떠나가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속은 끓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가장 적절한 것은 3이고요.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보기의 내용은 고전시간 이별의 상황인데요. 화자는 사랑의 지속을 염원하고 극복해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상대방입니다. 화자는 상대방과 사랑을 나누던 그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상대방은 건너가 버렸죠. 양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에 역행하여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감이 표면적으로 부각되면서 이별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년 닫고인데는 새로 소성경을 새로 만들어내니까 화자의 삶의 터전이자 화자와 이미 사랑을 나누던 공간이 됩니다. 이현의 점은해를 외어공을 통해 사랑을 나누던 공간에 머무던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서 주체로 변하고 있다. 이별의 상황에 이별의 주체가 아니고 임은 떠나가고 자기가 오히려 당했잖아요.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연에서는 시인인 듯 그치리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고 싶은 염원이 드러납니다. 3년의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에서는 대동강이 넓다는 속성을 통해 화자와 임과의 거리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1년의 존니노이다는 상대방과 거리를 좁히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년의 뱉어들면은 양자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것에 역행하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고요.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위 두어령성 다링들의 기능을 추측해보자 합니다. 여음은 구비문학 중 시가에서 연단위에 삽입되어 가문과 육경을 일으키는 어절이 있는 구절이다. 꼭 이렇지는 않은데 자, 이 서경별경서는 연단위만 삽입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연현상, 악기, 생활도구, 사람의 감탄사 등의 소리에서 발생했고요. 형식 면에서 연과 연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런 후렴구는 고려가요가 공중에서 연주되면서 덧붙여진 예도 또 있습니다. 자, 감흥과 율격을 일으키고 있고요. 연과 연을 구분하는 내용을 나누기도 합니다. 고려가요가 공중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앞에 1년에서 설명한 내용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고려가요 서경별곡을 공부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절대 문제를 풀어보고 답 찾는 공부 하지 마십시오.
본문 중심의 학습 꼭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